미스터 마켓으로 멋있게 한번 또 가봐야죠. 네. 비리비리비. 자, 이게 별로 안 좋으니까 막 조연출들이 막 나오네. 중국 얘기인데요.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나쁘길래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돌연 연기. 근데 연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연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국가의 통계 작성, 그것도 뭐 경제적인 굉장히 중요한 통계 작성은 네. 연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하기로 한 날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 문제 사고.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제가 통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도 통계청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각국에 다 통계국이 있거든요. 통계청, 통계처, 통계국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야, 그거 뭐 숫자 노름인데 뭐 결과물로서 그 숫자 뭐 0.5% 오르고 내리고가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왜냐하면 대외 신인도 그리고 그 정부의 어떤 이 성적표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이 그걸 봐야 되고 밖에서는 또 저 정부 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게 하는가.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매우 정밀하고 정확해야 되는. 그 예를 들면 남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구제금융을 하는 측에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때 전제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내걸었던 게 국가통계국의 독립입니다. 맞아요. 예. 네,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예. 그래서 그게 제가 해설하면서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 정부가 예를 들면 막 그걸 매니퓰레이션해서 우리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발표하면 대외 채권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 대항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텐데 그 전제 조건은 국가통계국의 완벽한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할 정도로 네. 통계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국이 빅2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3분기 국내 총생산 원래 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주요 경제 지표 하루 전에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건데 이거를 발표 하루 전에 연기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서에 보면은 연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17일 오후 5시 경에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연기라고 표현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일정을 연기한다라고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기 일정은 그 자체로 사고고 그쵸. 그 자체로 조작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원래대로 하면 10시에 예정돼 있던 게 뭐냐면 3분기 경제 성장률. 이건 뭐 국가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얼만큼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냐. 9월 산업 생산, 9월 소매 판매, 9월 도시 지역 고정 자산 투자 등의 수치가 공개되지 않게 됐다. 국가 통계국은 발표 연기의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야, 우리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해관 총서죠. 우리나라로 치면 관세청에서도 14일로 사전 예고됐던 9월과 3분기 수출입 통계를 업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시진핑 대관식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국 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중국이 통제사이기 때문에 외신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인민대회당이 있거든요. 천안문 광장에 보면 저쪽에 이쪽에 이렇게 뭡니까 그 천안문이 있으면 저쪽 그 광장 저쪽에 인민대회당이 있거든요. 네. 저도 전인대 기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전인대 기간에 모든 길에 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다 검문을 합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국가 총동원하는 정도의 그런 검문과 또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 경제 지표도 통제와 검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좋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이었거든요. 그때 이후 가장 낮은 0.4%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좋았다면 위대한 시진핑
주석님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추론컨대는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총계 주도형 성장 이런 거군요. 근데 이제 이 시진핑 3년임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게 15일에 중국 베이징 영화 자료관 화장실 벽면에 발견된 이 반정부 낙서인데 저게 뭐라고 쓴 거냐 반독재 반핵산 반핵산이라는 게 PCR 검사 이거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화장실 낙서예요? 화장실에서 그것도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베이징의 영화 자료관 화장실에서. 예. 근데 난 저걸 보면서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서울의 봄 때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이었는데 네. 그 서울에 가면 이제 정독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 공부하러 갔는데 화장실에 막 저기 써 있어요. 대학생 형들이 뭘 써놨는데 나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네. 대충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네네. 예. 근데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자료 화면을 하나 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뭐냐? 저게요. 13일 현재입니다. 공산당 당대에 3일 앞둔 13일 현재 베이징의 한 다리, 이 도심이잖아요. 빌딩을 보시면 그죠? 예, 예, 다리 앞에서 반정부 메시지가 현수막을 건 다음에 연기가 주고. 예, 저게 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예, 독재자와 나라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하자. 그렇게 네. 강력한 예, 워딩이 있대요. 예, 그렇게 쓴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봉쇄 말고 자유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뭐 당연히 체포됐죠. 저런 게 가능해요? 통짜이저오라는. 그러니까 저런 통제 하에서도 저런 이제 경문이 나오고 낙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천안문 사태가 뭐 이게 뭐 50년 전 1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89년도인가요? 그렇잖아요. 89년도. 그러니까 사실 천안문 사태 그 탱크가 오는데도 그 앞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도시고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헌법 체제를 이제 저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과연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봐? 물론 이제 지금도 정부 신뢰도가 세계 1위죠. 70%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얼추 공청당까지 하면 공산당원만 1억 몇천만 명 되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 인류가 당을 만든 이후에 가장 당원이 많은 저 공산당, 네네. 저 당이 중국 공산당인데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국의 저게 맨체스터에 있는 영사관입니다. 영사관은 뭐예요? 자국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죠. 예. 지금 영사관 앞에서 반시진핑 시위를 하는 그 사람을 영사관 직원들이 끌고 들어가서 구타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저 제복 입은 사람이 영국 경찰인데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러니까 지금 영사관 안으로 중국 공무원들이 끄집어 들여와서 들고 가는 걸 이제 혼내주려고 그런 거. 한참 맞고 다시 구해내는 거예요. 영국 저게. 경찰이 네. 오히려 그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사람을 구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 사람이 뭘 했냐 이걸 한 거예요. 황제 등극했다. 이걸 가지고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중국 영사관 직원 10여 명이 나와서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영사관 뜰에서 집단 구타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사실은 뭐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중국의 어떤 그 체제가 개혁 개방 이후에 사실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가고 그리고 오픈 소사이어티 쪽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고 있는 마당에 완벽한 퇴보거든요. 독재 국가가 물론 이제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은 1인 독재로 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유 경제 체제 뭐 민주주의를 시연하고 싶어 하는 체제하고는 굉장히 큰 결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불행히도 저쪽하고 이제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진영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지지율은 아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제가 걱정하는 건 단기전에는 사실 유불리를 논하기 참 뭐하다. 언젠가는 사실
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고 절대 부패한 권력은 좋은 경제를 구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참 걱정되는 게 이런 이벤트를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고 2023년에 막을 열어야 될 텐데 저렇게 되면 내부의 어떤 저런 분열이나 내부의 저런 어지러움이 물론 아주 일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것들을 보고 있는 자유민주 진영에서의 대중국에 대한 감정이나 정책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미중 패권 전쟁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훨씬 더 진영 그리고 그런 어떤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냉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도 걱정이고 그 옆에 있는 우리 경제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전 세계인을 위해서는 어쩌면 야 이게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2022년 10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미면에는 이제 어제 나왔던 보도인데요. 네. 그 중국에 이제 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상장 기업의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한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의 어떤 그 대출 금리를 동결을 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을 좀 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단기 시장은 좀 좋게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다가 아니 국가 통계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되면서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할까요? 네. 자 오늘 아침도 또 고생해주신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뵐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